안녕하십니까. 미국 남가주 이야기,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그 바이어에게 드리는 꿀팁입니다. 꿀팁. 길지도 않고 영상이 아주 짧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구독,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. 네. 자, 오늘 제목은 바이어가 오퍼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5가지 사항. 물론 여러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을 많이 보고 여러 채를 본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어서 오퍼를 쓰실 경우 서류를 작성해 줄 텐데 그래도 요거만은 좀 꼼꼼하게 그렇죠. 네. 챙겨봐라. 왜냐면 내가 계약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5가지를 탑 5로 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. 자, 먼저 1번에 그 이름 쓰는 칸이 있어요. 이름 쓰는 칸이. 저희가 이게 이민자다 보니까 이름이 많아요. 이름이 많아요. 네. 소위 말하는 아까네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예를 들어 볼까요? 크리스틴 리 씨. 네. 크리스틴 리 씨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이 김막자예요. 네. 이게 말이 안 맞아요. 김막자가 어떻게 크리스틴 리가 되죠? 네. 근데 김막자 씨가 미국에 왔는데 막자란 말이 너무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줬잖아요. 너무 창피해. 그래가지고 아까네임을 크리스틴 킴으로 썼어요. 아주 제일 예쁜 이름으로. 그러다가 또 김 씨한테서 이 씨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이막자가 됨과 동시에 크리스틴 리가 되고 막 이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명을 리걸 네임에 쓰셔야 되는 게 나중에 집을 파신다거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라는 거 증명이 안 돼요. 이게 이렇게 그렇죠. 되면 아까네임을 쓰시면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그 허즈번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이프가 살 건지 본인 이름으로 살 건지 충분한 상의로 해가지고 리걸네임을 반드시 써라. 이게 제가 첫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. 네. 네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약서 3번에 보시면 네. EMD, 즉 Honest Money Deposit, 저희가 보통 Initial Deposit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. 보통 이게 룰은 없지만 이제 티피컬리는 저희가 3%로 이제 부동산 하시는 그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서제스트를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네. 뭐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3%로 하시고 요새 같이 오퍼가 막 몰린다. 이럴 때는 한 5%나 더 과감하게, 왜냐하면은 디파짓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셀러한테는 나 이만큼 정말 커미트먼트가 있어. 스트롱 디자이어가 네, 있어. 당신 이거 반드시 사고야 말 테야. 막 사고 이렇게 말 거야.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뭐 더 확 올리셔도 과감하게 괜찮고, 이거 어디 뭐 가는 돈 아니고 결국은 에스크로에 얌전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클로즈 하실 때 다운페이로 다 쓰이는 거니까 뭐 이왕이면 어차피 다운하실 거면 확 시원하게 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새 같아서는. 나중에 또 에스크로 깨질 때 골치 아픈데. 그렇죠. 그 얘기도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에스크로가 깨져가지고 그런 그 악의만 생기고. 알기만 생기는 경우는 조금 이제 3%가 넘어가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요. 그런 거는 저희 또 레드포인트 에이전트 분들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깨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다 하면 되죠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 체크포인트, 마찬가지 3번에 있는 건데요. D에 괄호 열고 1번. 이게 뭐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모기지 인트레스트 캡이에요. 그러니까 즉 이자율 상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 요새 뭐 예를 들어서 굿 크레딧이고 인컴이 좋으시면 뭐 2%대 이자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융자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뭐 자기 소셜 넘버가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막 그 크레딧이 나빠졌다든지 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내가 집 살려고 다운했던 돈이 이머전시로 또 뭐 한국에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데 쓸 일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에스크로 기간 중에 있을 때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 쉽게 극단적으로 대비하면 뭐 컨벤셔널 론 2점 몇 프로가 아니라 뭐 크레딧이 확 나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세컨 랜더로 가서 7, 8%, 뭐 작게는 막 5, 6%, 7, 8%, 10%까지 막 하게 되면 이 캡에다가 몇 %라고 써놓지 않으면 서로 아규멘이 생겨요. 나 융자 안 나와. 근데
또 나오잖아 융자 8%에. 그럼 할 말이 없죠. 그쵸, 저기 사채 있어. 내가 해줄게, 뭐 알아봐줄게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. 근데 내가 적정한 선에서 이 정도 융자까지는 내가 가고 네네. 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뭐 융자가 너무 높아지거나 네. 뭐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나이 먹으면 뭐 9.11 테러 때 얼마나 뭐 진짜 크라이시스 왔습니까? 그런 하여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걸 써놓으시면 스무스하게 계약을 파기하면서 컨티전시 기간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. 그래서 3번 그 모기지 인트레스트 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네네. 예. 네 번째로는 그 저희 계약서 오퍼의 3번 번호 3번에 J 가로 열고 4 론 컨틴전시라는 게 있는데요. 거기에 론 컨틴전시가 없이 간다. 요거에 체크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그 컨틴전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약상에서 컨틴전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이 컨틴전시는 바이어가 어떤 조건, 바이어가 이런 조건을 활용할 때 페널티 없이 본인이 넣었던 아까 말했던 그 3%라든지 이런 디파짓을 다시 페널티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계약을 페널티 없이 깰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. 컨틴전시가요. 그래서 크게 저희가 뭐 융자가 안 된 경우에 깰 수 있다. 아니면 뭐 집을 인스펙 저희가 이제 눈으로만 보고 사기 때문에 인스펙트를 해봤는데 하자가 있어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아니면 고쳐주기도 전에 너무나 겁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바이어가 17일 혹은 21일 안에 어떤 숙제할 기간을 주는 그 기간을 컨틴전시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융자입니다. 그래서 융자 어프로브가 되는 그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내가 갖고 그 융자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융자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그 조항인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융자가 안 나와도 나는 죽고 나서나 이 집을 무조건 사겠다 이렇게 코가 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조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. 예. 네. 아무튼 뭐 사람의 앞일은 모르니까요. 네. 뭐 나는 무조건 살 거야. 무조건 론 나와. 네네. 나는 이렇게 장담하시지 그렇죠. 말기 네. 바랍니다. 마지막 그 5번째로는 그 9번의 A가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이게 거주용 목적으로 살 거다.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살 거다. 아니다.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. 네네. 왜냐면 이걸 쉽게 보시고 네. 뭐 내가 내 돈 주고 융자받아 집 사는데 뭐 다음 달에 렌트를 주든 뭔 상관이야. 이거 큰일 납니다. 왜냐면 융자가 법에 그 프라이머리 레지 거주용으로 하게 되면 거주용으로 사셔야지 최소한 6개월은 이걸 바로 렌트 줬다가 그 QCD 파면 거기서 이제 조사할 때 랜더들도 이렇게 랜덤리 체크하잖아요. 네네. 이분이 제 이장이나 분이 집을 사셔서 거기 잘 살고 계시나 네. 뭐 전화하고 직접 가본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희 에이전트는 방문했어요. 오.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 회장인데 갑자기 외국 사람이 네. 나오면 이게 100% 렌트 아니에요. 지방까지 들어가 봅니다. 그랬을 때 그 바이백이라고 전문 용어 나오는데 융자를 막 그 다 갚아야 돼요. 갖고 그 융자 오피스가 굉장히 큰일 나고 또 두 번째로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셜 하는 론하고 인컴 프로퍼티 론하고 완전히 달라요. 이거는 그렇죠. 뭐 자세히 설명은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컨디션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꼭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인컴 프로퍼티를 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충분히 어니스트하게 네네. 그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9번의 B에 보면은 그 COE 플러스 에스크로가 끝나고 뭐 3일 더 줄게, 일주일 더 줄게, 한 달 더 줄게 하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에스크로 끝나면 그날 키 받아야죠. 그렇죠. 예, 키 받아야죠. 일주일 더 살게 해줄게, 뭐 한 달 더 네. 살게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돈 다 받고 공짜로 사는데 또 상황이 생겨서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네. 이렇게 그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아무리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네네. 그냥 돈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냥 에스크로 끝나면 네. 당일날 저녁 6시까지는 네네. 키를 받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 그렇습니다. 그 에이전트가 집 팔 마음에 상의 없이 막 며칠 더 줄게요 이렇게 네. 갖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데 이런 5가지 조항을 네. 체크해.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가지 체크할 것 중에 그렇죠. 5가지만 엑기스를 네. 뽑은 거니까요.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 5가지만 좀 확실하게 네.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장사님 또 네. 추가로 하실 말씀 있어요? 참고적으로 네.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COE 클로즈업 에스크로가 네.
그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 선생님들한테 꿀팁일 수도 있겠는데요. 네. 많은 셀러분들이 클로즈 오브 에스크로를 내 주머니에 집 팔고 남은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아시고 계시는데요. 요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. 클로즈 오브 에스크로라는 거는 네. 그 해당 집이 있는 카운티의 등기, 레코딩, 그쵸. 집에 필요한 서류들이 등기되는 날이 네. CO입니다. 네. 즉 어떤 경우는 금요일 날 등기가 되면 토요일, 일요일 날 은행이 문을 안 열기 돈을 때문에 못 주죠. 돈을 못 받는데 에스크로도 문 닫고. 피를 묵혀주고 안 주는 셀러분들이 계세요. 요거는 에이전 선생님들께서 리스팅, 네. 셀러분들의 에이전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그쵸. 서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없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워낙 유능한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아규면이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 네네, 설명을 맞습니다. 통해서 네. 납득을 시키고 스무스하게 잘 끌고 가는데 그 이제 멍하고 가만히 있다가 네.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막 그 싸우는 일들이 많이 네네. 생기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이 아주 여러분들 집 사고 파실 때 아마추어로서 그 꿀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최 장사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